네, 글로벌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이죠. 보도국 조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은 휴장을 했고요.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19일만 보자면요. 뉴욕은 하락했고 유럽은 상승하며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이틀 쉬었으니까 18일과 19일장 같이 봐야겠죠. 뉴욕을 보자면요. 우리 증시가 대선으로 하루 쉬는 동안 18일은 상승 마감했고요. 19일은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역시 재정 절벽이 가장 큰 재료였는데요. 이 실망과 기대가 거듭되면서 그야말로 시소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표된 지표들은 경기 지표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18일 발표된 3분기 경상적자는 2년 내 최저 수준이었고요. 오늘 발표된 주택 관련 지표들은 주택 착공 건수가 다소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미래의 건설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건축 허가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한편 유럽은요, 이틀 내리 상승 랠리를 탔습니다. 오늘 발표된 29일에 발표된 독일의 경기 신뢰도가 두 달째 상승세를 타면서 투자 심리를 완화시켰습니다. 지난 이틀간 해외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B-로 한꺼번에 6단계나 올리고 향후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의 경기 신뢰도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로존 경제 강국인 독일의 경기 회복에 대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정권 교체 이후 첫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이틀간의 일정을 마칩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자산 매입 확대를 점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재정절벽 협상과 관련해 공화당이 제안한 플랜 B를 거부했습니다. 아직도 재정절벽 협상 앞길은 불투명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이 재정절벽을 막지 못한다면 현재 최고 신용등급인 AAA에서 강등당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에 이어 두 번째 경고입니다. 지난달 일본 무역 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규모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동북아시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9일 대통령에서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 11월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또 지난 주말 일본의 아베 신조, 그리고 대한민국의 박근혜까지 한중일의 권력 재편이 완료됐는데요. 전과 다른 상당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은 지난달 대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했고, 러시아는 5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대통령으로 복귀한 바 있죠. 여기다가 김정은이란 새로운 북한 지도자가 탄생한 것까지 더하면 정말 올 한 해 그야말로 대변혁기를 겪고 있는데요.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은 이 동북아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전략, 대외 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훨씬 민감한 대외 환경 속에서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역대 최상의 한미 관계를 구축했다고 자평할 만큼 한미 동행 강화에는 올인한 반면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소통에는 부진했다라는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되는데요. 박근혜 당선자는 이 선진대로 올라가면 시진핑과 아베 모두 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아베 신조 총재는 998로 알려졌지만 또 의외로 대북 정책에서 둘 사이에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고요. 시진핑과는 과거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시진핑이 3번 초청할 정도로 친밀감을 보였는데 인생 역전에도 친밀한 감이 많죠. 비슷한 점이 맞습니다. 앞으로의 이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